지난 19일 스토킹 살인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봄 세모녀 살인 사건 모두 기억하십니까? 스토킹 및 특수 주거 침입에 따른 살인 범죄가 벌어진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한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가장 위험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공간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부재합니다. 집에 관한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 장치를 마련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스토킹 처벌, 너무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수많은 목숨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회가 방조하고 있는 제도를 비판하고 그리고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네, 기자회견에 지금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청년 유니온 이하은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최근 한 여성이 스토킹으로 1년 가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뒤 임시 숙소에 머물렀지만 주거지에 잠깐 들렀던 사이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주거약자의 다른 얼굴은 바로 주거지 기반 범죄의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여성, 세입자, 1인 가구 거주자들은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이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도적인 보호와 예방 체계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떠나지 못하며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민달팽이 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주거지 기반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 기반 범죄의 예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상의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경범죄 취급을 하고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주거약자들이 거주지 기반 범죄로 인해서 두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와 정의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주거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주거 침입, 스토킹, 그리고 가정폭력 등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벌어지는 젠더 기반 폭력 및 주거 불안의 경험들을 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사례 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갓길에 며칠 내내 집 앞까지 따라오던 한 남자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순찰하겠다는 것 말고는 나아지는 것이 없었고 이것이 되레 범죄자를 자극할까 봐 해당 여성에게 두려움을 가중시키기만 했습니다. 사례 B는 세입자로 살던 집에 전 남자친구가 나무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임대인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고 되레 부서진 나무 문을 나중에 보수해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었으며 경찰 또한 계속해서 이후에도 이어졌던 10년 가까운 피해 동안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한 여성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집에서 살해됐습니다. 다른 여성은 스토킹 범죄자에 의해 살해됐고 또 다른 여성은 복역 후 출소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를 당했습니다. 2019년 5월 서울시 관악구에서 한 범죄자가 여성 1인 가구의 집을 뒤쫓아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건들은 기억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예방과 처벌 조치는 늘 미흡하기만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손쉽게 무혐의가 나는 현실 세계를 이미 많은 민달팽이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에게 세입자라는 정체성은 또 다른 짐이 되어 있습니다. 방범창 설치조차 해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전한 집, 불안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집을 찾는 것은 오직 개인의 몫으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사례 씨는 방범창이 없는 저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외부의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방범창 설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설치를 개인 비용으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불가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에게 주거 안전 문제를 사유로 중도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사례 D는 혼자 현관을 드나들 때마다 계속해서 말을 거는 옆집 남자 때문에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을 당한 사례 E는 집에 혼자 있는데 임대인이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임대인이 다른 집과 착각했다고 말해서 바로 무혐의로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겪는 불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걱정이 많고 유난스러워 보이십니까? 민달팽이 유니온이 만난 사람들이 겪는 이 주거 불안은 언제나 바로 그러한 그 인식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만난 적 없는 사람도 각자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이러한 위험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거지 기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서 주거 정책의 역할은 늘 부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주거기본법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서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주거 불안을 다룰 적법한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을 둘러싸고 있는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서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주거권 개념이 전혀 부재한 지금 상황에서는 스토킹에 의해 신변 보호와 임시 거처를 필요로 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떻게 안전한 집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굉장히 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5년 전에 시행했던 2016년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안전 실태조사, 21년 올해 민달팽이 유니온과 경기청년 유니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혼 청년 여성 인터뷰 과정 등에서 함께 마주하게 된 이들의 일상은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범죄와 협박의 대상이 되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2014년 강남역 살인 범죄 이후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 모임에서는 주거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위협과 폭력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연대의 힘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 현관문에 체액을 묻히고 즐거워하고 있을 익명의 범죄자를 두려워하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혼자 다니는 것을 조심하고 빠르게 이사갈 날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는 7년 전의 한 여성을 떠올립니다. 그가 겪고 있었던 주거 불안이 2021년 현재에도 여전하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고 늘 후순위로 극소수가 겪는 해프닝으로 가끔씩 등장하는 가십거리로 여겨져야 합니까? 정부와 지자체, 각종 언론과 정치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긴 합니다.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에서는 여성 안심키트라는 이름으로 호신 스프레이를 나눠주곤 합니다. 범죄 위협이 큰 골목길에는 여성 안심 기갓길이라는 핑크색 페인트를 도로 바닥에 색칠하곤 합니다. 조금은 헛웃음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네를, 우리의 집을 정말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을 둘러싸고 수많은 젠더 기반 폭력 범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정체성이 곧 생존을 위협하는 이유가 되는 사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더 이상 집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공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손 놓고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 앞에서 한 개인이 그 문제를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도록 더 폭넓은 상담과 교육과 현안 대응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하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대한민국 여성에게는 여전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과 함께 비혼 여성의 주거, 노동 경험을 조사하고 있는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결과는 추후에 공유를 드리겠지만 여전히 2021년에도 생존에 필수적인 두 요소, 주거와 노동이라는 양 측면에서 여성들은 공고한 차별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터내 성폭력과 구조적 가해로 죽음에 내몰린 군인부터 중고거래를 하다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는 여성들까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범죄와 폭력은 매 순간 우리 삶의 공기처럼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귀갓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집에서도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범죄자 개개인의 일탈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경찰의 편파적인 조사,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여성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검열, 이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언론과 쉽게 있는 무심한 대중, 이 모든 건 남성에게 그래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발급하는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두고 있는 대선에서도 유력 대선 후보부터 수많은 시민단체들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세우는 보호의 대상은 대부분 남성에게 한정되고 있습니다. 남성인 청년, 남성인 노동자, 남성인 피해자. 지금도 안티페미니즘 경쟁을 벌이는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성뿐입니까? 대한민국이 만약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그 절반을 이루는 여성을 착취하고 가해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그 균열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잠시 뉴스창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볼 수 있었던 여성 대상 범죄들의 기사들의 제목을 공유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라며 엑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5년 구형, 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여중생을 강간한 20대 사명 무죄 이유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누범 기간 여성 화장실 상습 침입한 30대 징역 2년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입니다.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과 함께 세상의 문제를 청년 문제로 발굴하고 이를 청년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단체입니다. 오늘 저는 동료 청년의 죽음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여성들이 주거 침입, 스토킹 피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오피스텔, 원룸, 집이었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일상을 위협하는 높은 주거비, 거기에 그러고도 보장받지 못하는 신변의 안전까지 그 어디에도 청년에게 안정은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는 주거권을 잊은 것 같습니다. 오로지 집값, 투기, 대출, 종부세 등으로만 이야기되는 자산으로서의 집은 사실상 저희에게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을 주거 불안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거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집에서 생존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이 집으로서의 의미를 되찾는 날까지 청년참여연대도 열심히 함께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여야 한다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매일 불안에 떨면서 살고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그리고 정책, 이를 이야기하는 정치, 그리고 대책 마련하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그리고 정치와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 촉구하는 저의 요구사항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마지막으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찾습니다. 주거지 기반 범죄 종합대책 마련하라.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찾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존엄을 회복하기는커녕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세상을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며 나중을 기약해야 합니까?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는 목소리가 가득한 요즘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주거지 기반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주거 불안은 아직까지도 불안으로조차 취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값을 잡고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제도 누군가는 불안이 곧 생존 위협으로 이어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 수백만 호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목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우리의 주거 불안은 어떤 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의 사실 자체가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그러한 일상을 사회가 방조하는 동안 누군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위협을 받고 중국에는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내가 안전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운이 좋아서에 불과한 세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물리적 위험이자 사회가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방지책과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사회적 위험 그 자체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숨을 수 있고 자기 존엄을 회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수많은 청년, 여성, 세입자, 1인 가구들이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 안에서 손쉽게 안전을 침범당하고 존엄을 훼손하는 그런 경험을 누적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범죄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일상적이며 거대한 사실을 부정하는 정치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길 위에서도 일터에서도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숨을 수 있고 숨통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할 집이 너무 손쉽게 존엄이 훼손당하는 경험을 손 놓고 방치하면서 누구의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주거권과 생존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둘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노출된 세입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주거지 기반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과 주거침입죄 처벌을 강화하십시오.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주거 불안과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고작 이중 잠금 장치뿐인 일상, 순찰 돌아주는 경찰차가 되레 범죄자를 자극할까 봐 두려운 일상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서 저의 이 요구안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